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사실 이맘때의 날씨인데, 이재명이나 조국이 볼 때에는 더 차갑고 춥게 느껴졌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도 이재명은 D-10일입니다. 선고 날까지. 그리고 조국도 군대에 가는 입영 통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감방에 들어가는 입방 통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더 춥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말 가운데서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윗옷, 겉에 윗옷, 그리고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얘기이지만 오지랖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지가 않고 언짢아지는 것이 보통이지요. 대개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견하는 경우 이를 빗대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꼽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단연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홍준표, 조국, 이준석이 줄줄이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안 껴드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용도 없이 그냥 말잔치, 입 장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도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정청래와 최민희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는 말처럼 꼭 끼어들고서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남의 일에는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참견을 하고 있지만 자기 앞가림은 별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도 얻질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만 요란하게 번지르르하게 쏟아내고 있지만은 인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조금은 벌 떨어진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런 군상들인데 제대로 된 표현이 오지랖이 넓다. 그런 표현이 옳은 것 같기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지난 총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배지를 달 수 있을까? 바로 감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국회에 발을 들여넣지도 못하고 바로 국립대학 쪽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4월 달 선거 잘 치르고 지금이 11월 아니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조금은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읽지 못했던 책이나 읽고 감옥에 가면은 푸시업이라든가 체력 단련을 해서 그 기간을 잘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말과 다르게 속내는 얼마나 시꺼멓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아, 국회의원 돈 받아 보니까 정말 편한 직업이고 대접받는 직업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 짓을 앞으로 할 것 같지가 않으니 얼마나 이 겨울이 춥고 떨리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오지랖 얘기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지난 주말이지요. 서울에서는 이재명이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선동질에 앞장섰고 대구에서는 갑자기 탄핵 다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마담인지 주방장인지 대구에서 코피를 따르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선동질하고 있었던 조국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커피나 팔면 되지. 여기서 애꿎게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씹고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국민의힘 투톱에게 말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육성 녹음 공개 이후에 침묵을 하고 있다. 옹호하려니 민망하고 비판하려니 겁이 난다. 당정 일체화도 못하겠고 차별화도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의향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인 비견도 없이 보수의 수치가 된 윤석열에 맞설 용기도 없는 자가 어찌 보수의 지도자라고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셔니스타 당대표 얇고 가볍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추경호 같은 지도자 때문에 몰락할 것이다. 혁신당의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다. 이렇게 페이북에다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참 조국이 교활하고 간교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고 후안무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심 그 용기에 탄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역겹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한마디 했었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와 함께 참모진 전면 개편, 그리고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고 당정 엇박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흘간 고민한 흔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도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입장은 없었고 대통령의 시정 연설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을 했고 상황 인식이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계의 관계자들은 국민들 모두가 보고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대표가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녹음 파일 속에 날짜가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히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3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죠.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의혹 규명에 협조해라.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조국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잠시 지난 주말 정진석 실장하고 천하람과의 그 말 다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람이 한마디로 정진석 실장에게 과거에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깐죽거리면서 대들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진석이 피니시 브로를 날려준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것은 당신과 같은 참모들이 대통령 보좌도 잘못했고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당신 당이나 잘하세요. 지지율 2% 아니냐라고 한마디로 잠을 재운 그런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오늘 얘기는 조국에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다시 조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흘간 침묵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패셔니스타 당대표 얇고 너무나도 가볍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나흘간의 침묵을 깼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을 배려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한 기다림의 시간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촐랑거리고 조국이 얇다느니 가볍다니 비아냥거렸다는 것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해놨지만은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런 결연한 의지와 주장을 듣고서 자기 자신도 한동훈의 그 대범함에 놀랐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대범함에 놀라움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치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별화를 보여준 것이 한동훈의 오늘 발언 아니겠습니까? 제발 가볍다, 얇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보십시오, 조국 씨.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딸 장학금 받을 때에 아니 유급 상태에서 장학금 주는 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장관 물러나면서 그때가 10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분 만에 서울대학교 교수 복지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달 봉급 여기저기에서 두 군데서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까? 그리고 오상 방위 사건 강의 때 그거 얘기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은 형법 전문가인 교수가 학생들한테 오상 방위 사건 얘기해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교수 자격이 없다라고 서울대생들 학생들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가볍고 누가 얕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조국 씨, 당신이 정말 지도자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의 당에 몰락 우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선거 때에 이재명 등을 긁어서 호남에서 30% 지지를 받고
12명의 비례 배지를 달았지만은 지금 10%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페이북 글을 바라볼 때에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한동훈이 언제 보수의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패션 스타다 그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글쎄요, 교수 정도를 했다는 사람이라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산 가서 책 팔러 다니고 책 장사할 때에 부산 팬들에게 부산 야구단, 롯데 야구단의 구단주 되는 꿈이 자기의 꿈이다. 아주 소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부산 사람들에게 책 많이 팔고 야구 좋아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탕 발림을 했던 그런 발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 제목처럼 정경심이 2년 넘게 영치금 2억 넘는 영치금 기록을 세운 바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렴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정경심 아내보다도 영치금 부분에서는 기록을 세워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망한 지도자급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지적하려고 하면은 한동훈의 정치적인 결함을 얘기했어야지 누가 누구 보고 가볍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조국, 당신이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한동훈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당신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조국 당신의 당과는 근본이 다른 그런 당입니다. 당신 당을 바라보면은 범죄인 동호인들, 쓰레기 하치장이 된 국회로서 범죄 동호인들, 범죄 호소인들 모아놓은 집단 보호소가 바로 당신의 당이고 국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까? 쓰레기 하치장보다도 못한 곳이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